고령화 시대에 독거노인 10명 중에 7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쪽방으로 내몰린다고 합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일본 노인들이 스스로 철창안의 삶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난해서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는 게 그네들에게는 잠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깜빡하는 거죠. 칼을 끄집어내고 경찰을 누군가가 부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신고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시간을 때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 없이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돈을 모으는 거죠. 씁쓸한 겁니다. 노인 범법자들 중에서 대다수가 재범자라고 한답니다.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빈곤의 허덕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적어도 집세하고 식비하고 의료비는 안 되니까요.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새끼밥 그대로 먹을 수 있고 각종 공과금 청구세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죠. 참 서글프죠. 어쩌다가 저렇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래저래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에 각종 의료 비용도 늘어나고 식비도 늘어나고 점점 빡빡해지더라는 거죠. 뭐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씁쓸합니다. 정말로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건데 빈곤이라고 하는 걸 정말로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비가 깎일까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수급비는 그대로 지급하되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하정민의 삶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500만원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60, 70만원 가지고 겨우 사니까 생활의 편차가 많다라는 겁니다. 관악구의 한 공원에서 80대 할아버지가 폐지를 시할 역할을 세워둔 채 쉬고 있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폐지 주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리고 부부가 같이 받는 기초노령연금 합쳐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산답니다. 그래도 폐지가 키로당 130원 할 때는 한 달에 한 50만원 벌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반토막이 나서 힘들다고 하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한국은 100명 중에 4명이 노인들 10명 중에 4명이 극빈곤층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서글프죠. 서글픕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저들이라고 저렇게 살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닐 텐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저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독거노인 10명 중에 7명이 빈곤층이라는데요. 이제 그렇게 내몰린 거죠. 뭐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을 거다. 누가 장담하냐라는 거죠. 누가. 우연찮게 내몰려서 저렇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우리의 부모들은 저러지 않을 거란 장담을 할 수 있나? 장담 못하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또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참 많은 고민과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저러하고 중년은 중년들대로 궁지에 몰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뭐가 맞는 걸까?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혼자 살아야 겨우 중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많은 고민이 들죠. 많은 고민이, 많은 걱정들도 들고요. 이래저래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고시촌에는 또 혼자 사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쪽방촌, 고시원 이런 곳에서 이제 25만원 전후를 내고 산다고 하는데 아주 좁은 방에서 이제 지내는 거죠.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어렵지만 극복하고 살려고 애쓴다라고도 하고요. 뭐 기초생활수급비 90만원 받아서 50만원 월세 내고 나머지 40만원으로 산다.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빡빡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노년을 위해서 잘 대비하고 악착같이 또 악착같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저 가난을 돌봐줄 거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드라마틱하게 확 아주 괜찮게 아주 나은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에게 뭐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지원해 주겠다고 더 많은 돈을 쓰면 또 결국 보통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저런 처지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지금 좀 잘 지낼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대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저분들의 삶의 모습이 절대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친구, 우리 이웃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아끼고 절약하고 조금은 더 성실하게 살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저분들이 불성실해서 저런 삶을 산다가 아닌 거죠. 아주 우연찮게 우연히 인생의 기회를 놓친 탓에 저렇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라고 저럴 리 없다라고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거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성실하게 살 각오를 하면서 계속 축적하고 저축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